투자 수요를 잡으려고 제한을 걸어뒀던 게 지금 시장을 불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. 그거 작성할 힘만 있으면 돼요. 수도권은요,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지역이에요. 같은 지역. 평택이라고 평택 물량 하나만 보면 안 돼요. 그 연관된 지역들이 다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냥 크게 덩어리를 봐요. 덩어리로. 남북. 수도권이 대한민국 절반이 살잖아요. 절반이 이렇게 큰 덩어리에 큰 덩어리. 평택 하나만 많다고 혹은 과천 하나만 많다고 수도권이 꺾이는 게 아니에요. 이때까지 과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도권은 신도시나 개발 물량이 터지면서 꺾였거든요. 근데 지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 상승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오히려 지금 평택처럼 물량장이 있으면 기회죠. 물론 이게 상승이나 옮기는 중심부가 먼저 받아요. 강남이나 이렇게 과천 이렇게 밀집 지역이. 근데 안 퍼질 수가 없어요. 이게 오르면 밀리고 그러니까 저도 강남에 살고 싶지만 여건이 안 되면 밀리고 밀리는 거죠. 그래서 평택까지 내려오는 거예요. 그래서 냉기는 가장 빨리 받아요. 외곽이 뭐 평택, 동탄 이런 곳이. 인천 이렇게. 그래서 중심부가 좋은 거예요. 그 뭐 같은 경기도라지만 뭐 이천, 여주 이런 곳은 아니고. 이 수도권 하나 이해하는 거나 기타 지방 하나 하는 건 똑같아요. 기타 지방도 지 하나 움직이고 수도권도 하나 움직이고. 오히려 더 선택의 폭이 많죠. 서울 못 가면 경기도 못 가면 인천. 2024년 뭐 2025년 뭐 이런 얘기들 막 나오는데 네. 3기 신도시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? 3기 신도시가 터지면 이제 시장은 좀 많이 주춤하겠죠. 확실히. 정부가 규제를 안 해도 많이 주춤을 할 거예요. 그리고 지금 정부가 어쨌든 간에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주택 공급 방안까지 있잖아요. 지금 127만 원을 하겠다고. 이게 모이면 커지는데 지금은 영향 안 끼치고요. 왜냐면 이게 지금 계획 단계. 그렇죠. 계획 단계고 이제 신도시 지정이 좀 늦었어요, 솔직히. 2018년 11월이랑 그다음에 19년 상반기에 지정을 했잖아요. 근데 실제로 스타트 끄는 건 이제 인천이랑 하남. 근데 사업 기간을 보면 26년, 28년까지예요. 그러면 그 전에는 물량이 없다는 소리거든요. 그리고 얘네가 있어도 이 신도시라는 게 한 번에 빵 터져줘야 되는데 좀 더 여유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26년이 됐다고 하락한다는 게 아니라 26년부터 차근차근 물량이 쌓이면 하락을 해요. 근데 그 전에 털고 나올 수가 있죠. 왜냐면 계약을 할 때 2년 계약을 하고 지금 갱신권이 있으니까 4년이잖아요. 3기 신도시가 실질적으로 오히려 지금 상승을 부추기죠. 왜냐하면 3기 신도시가 지금 공공이랑 임대주택 비율을 늘렸잖아요. 늘려서 이제 그 들어갈 청약 조건이 무주택이에요. 정부가 투자 수요를 잡으려고 제한을 걸어뒀던 게 지금 시장을 불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. 이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서 무주택을 유지하려면 이 수도권 내에서 전월세로 살아야 되는데 임대차 3법도 있고 물량도 없고 지금 뭐 자기 발에 도끼 찍은 거예요, 그냥. 깝깝하네요, 진짜. 네.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진짜 깝깝하네요. 그런데도 계속 전월세를 고집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각자의 판단이니까 뭐 강요할 수는 없지만 네. 한 번쯤 다시 좀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, 솔직히. 빌라는 근데 좀 아파트랑 다른 게 뭐냐면 아파트는 지으면 2년 6개월이 최소 걸려요. 근데 빌라는 뚜룩 지으면 6개월이면 짓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을 예측하기 좀 쉽지가 않아요, 솔직히. 그래서 하려면 역세권이 제일 낫죠, 신축. 근데 말씀하신 지금 빌라 이런 거래량이 늘어난 건 재개발이에요, 재개발. 지금 아파트가 많이 오른 만큼 빌라도 오르고 있어요. 저도 빌라 있는데 오르더라고요. 오르고 있는데 굳이 지금 취득세라는 제한이 있는데 빌라를 선택하는 거는 좀 투자금이 모자라면 어쩔 수가 없는데 선택권이 있는 상태에서는 빌라를 그렇게 우선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. 팔 수 있으면 파는 게 좋죠. 갈 수 있으면 가는 게. 네, 좋죠. 상승 차익이 달라요, 빌라랑은. 빌라는 재개발이세요? 아니요, 그 17년도에 산 거 신축 그냥 역세권 빌라예요. 아, 역세권이라서 네. 신축을 일반 매매로? 경매로? 네, 일반 매매로요. 빌라 살 때 전 빌라 짓고 있는 뼈대만 보고 그냥 샀어요. 최대한 신축을 사고 싶어가지고. 빌라는 어떤 식으로 좀 사면 좋습니까? 거의 흔하죠. 일단 여기랑 가까워야 되고. 얼마나 가까우셨어요? 저는 걸어서 3분이에요. 걸어서 3분? 걸어서 3분이고. 방은 작은 것보다 큰 게 나아요. 큰 게. 그 2개보단 3개가 낫고 엘리베이터 있고 그 다음에 신축이어야 되고. 왜냐면 이게 자동차랑 비슷해요. 감가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빌라라 해도 이런 지방이나 경기도, 인천은 별로 안 좋아요. 그러니까 뭐 어떤 포지션에서는 오르는 데가 있어요. 그 경기도, 광주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곳에서 주변에 빌라 전세가 딱 홀딩이거든요. 2억. 그러니까 2억보다 싸게 받으면 물론 무조건 플러스 피해요. 그런 특수성이 있긴 한데 그런 걸 제외하고는 서울이 좋아요. 아파트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르니까 빌라로 오고 이제 역세권이 있으니까 그런 조합이 맞는 거 아닌 이상은 개발 물건을 하거나 안 하는 게 나아요. 입지조사 백날 해도요. 인천 저 계양에는 어디 가서 빌라 이런 거 있죠. 못 나와요, 그거. 인천. 못 나옵니다, 그거. 그걸 낙찰받아서 임대를 세팅해서 뭐 한 달에 순수익 5만 원을 남긴다 이런 게 하잖아요. 뭐 1,000만 안전마지 확보하고. 근데 말이 그렇지 그게 쌓이고 하면이 안 풀릴 때니까 안 풀려요. 그 아파트도 아픈 손가락이 되면 안 나가는데 빌라라고 나가겠어요. 그런 거보다는 차라리 역세권에 방 2개나 3개짜리 한 3억을 주더라도 사버리는 게 나아요. 공감합니다. 인천 빌라 경험자거든요. 여기도 있는데. 지옥이에요, 그게. 헬입니다, 헬. 네, 뭐 동양동 이런 데 가면 못 나와요. 못 나와요, 거기.
아, 이건 이제 투자의 관점입니다. 네. 뭐 거주 이런 거가 아니고 투자의 관점에서 좀 많이 어렵다. 주력 투자 분야가 법치권입니다. 그쵸. 요즘에는 법치권을 많이 하죠. 규제가 워낙 많아서 법치권이 쏠쏠하죠. 왜 이쪽으로 이게 이제 법치권이 좀 안전해요. 잃을 게 없어요. 특수물건인데. 그쵸. 이게 뭐 가등기나 가처분처럼 권리 분석을 잘 못하면 이제 바가지를 쓰는데 법정치상권 같은 경우는 내가 뭐 법정치상권 성립을 해서 내가 건물 소유자한테 소송을 지더라도 지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 싸게 받으면 수익률도 좋거든요. 요즘 시대에 대출 없이 수익률 한 8%에서 10%면 재밌지 않나요? 그거 받으면서 버티다가 건물 소유주가 아, 나 도저히 못 견디겠다. 니 때문에 지금 재산권 행사도 안 되고 주는 지로도 아까워 죽겠다. 팔아라. 그럼 원하는 가격에 파는 거예요. 그리고 원하는 가격에 팔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좀 깎아달라 한다. 다시 지로만 받는 거예요. 이런 매력이 있죠.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되냐면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낙찰을 받고 나서 지로를 얼마 받을 수 있고 수익률이 몇 프로고 이 사람이 토지를 포기할 수 있냐 없냐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. 다른 거 뭐 고민할 게 없어요. 나머지는 다 부가적인 거예요. 부가적인 거. 막 공부 안 하셔도 돼요. 솔직히 판례를. 지금 대법원 판례에 법정치사건 검색해 보시면 나온 판례가 280개거든요. 그 말은 뭐냐면 서류상으로 법정치상권이 성립을 해도 안 할 수가 있고 성립하지 않아도 할 수가 있어요. 뭐냐면 원피고가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요. 그래서 내가 서류를 백날 공부해봤자 의미가 없어요. 실제로 제가 받은 것 중에도 성립 여부를 안 따졌거든요. 안 따졌는데 이제 뭐 아무 대꾸가 없어서 철거 소송을 진행을 했고 접수를 했어요. 접수를 했는데 상대가 이제 대응을 아예 안 한 거예요. 무변론이라고 하거든요. 무변론. 그럼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그냥 오케이 되는 거예요. 철거 판결 받고 지금 지로 잘 받고 있어요. 법정치상권도 분야가 다양해요. 건물만 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낙찰을 받아서 철거 판결 받고 철거해서 토지를 활용하시는 분도 있고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토지를 받는 목적이 내가 이 토지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로 받다가 이 사람이 사가면 사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뭐 크게 저는 공부를 안 해요. 공부를 하면 진짜 끝도 없어요. 끝도 없고. 네.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. 토지를 받고 지로를 받잖아요. 그러면 이 건물 소유주가 나는 이 지로를 납부할 능력이 안 된다. 밀린 지로를 상세해주면 내가 이 건물 그냥 주겠다. 혹은 막 싼 값에 주겠다. 이렇게 해요. 그러면 그 건물 가져오는 거라니까요. 근데 보통 법정지상권은 불법 건축이 많아요. 등기도 없는 경우도 많고 혹은 뭐 구건물을 멸실해서 새로 지었는데 신고 안 한 경우도 많아요. 상관없어요. 토지랑 미등기를 갖고 와서 중개소에 내놓잖아요. 팔려요. 토지만 싸게 받으면 뭐 건물은 거의 공짜니까 중개소도 거래하기 쉽고 잘 팔려요. 그런 거 고민해가지고 법정시장권이 한이 많이 하면요 사실 스타트를 못해요. 공부량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해봐야 돼요. 시작을 해봐야 되고 어떤 물건을 받든 간에 케이스가 다 달라요. 아파트 명도 하듯이 이 사람이 대응이 좋으면 내가 뭐 추가로 해야겠지만 대응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. 왜냐하면 이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땅만 나오고 건물이 있는데 누가 받겠냐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를 하거나 혹은 이걸 누가 받아가라는 생각이 많아서 많이 놓쳐요. 그래서 협상이 수월한 거예요. 좀 이게 장난으로 들릴 수 있는 모르겠는데 쉽습니다. 투자는. 잘 내고 계세요? 네. 이 법치권은 진짜 솔직히 그 경매 입찰표 있죠? 그거 작성할 힘만 있으면 돼요. 이름 쓰고 주소 쓰고 사건 번호 쓰고 가격 적고 뭐 약간 숟가락 들 힘만 뭐 이런 느낌인데? 상당히 매력적입니다. 이게 그 돈이 없어서 못하지 물건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. 아니, 그래도 책을 읽으려면 가나다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? 그죠. 그 정도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? 처음에 책을 받고 법치권을 시작을 한 게 이 규제가 터지기 전이거든요. 터지기 전에 한 이유가 뭐냐면 돈이 없는 거예요. 돈이 통장에 너무 소액이라서 뭐 지방을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해서 다른 거 찾다가 이제 법치권 시작을 했고 처음에 책을 먼저 보고 할만하다 싶어서 강의를 듣고 바로 뛰었죠. 뭐 판례는 많이 안 봤어요.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뽑고 첫 번째로 많이 유찰된 거는요 먹을 게 없어요.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에 이 경매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유찰되면 이미 닳고 닳았어요. 그 많이는 어느 정도예요? 한 6번, 7번 유찰돼가지고 감정가 대비 20, 30%까지 떨어진 거. 그런 거는 전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투자를 안 건든 거거든요. 그런 건 안 가보는 게 낫고 가장 좋은 건 한 2번, 3번 유찰된 것들. 2번, 3번? 네. 그렇게 해도 수익이 납니까? 네. 그 정도만 해도? 네. 왜냐하면 아파트처럼 시세에 파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거에 플러스 시켜서 파는 거라서 얼마에 받든 뭐 상관없어요. 협상 능력이죠. 대신 너무 높게 받으면 저 사람한테 좀 플러스할 금액이 부족하니까 좀 싸게 받아야 협상이 수월하죠. 막말로 1,000만 원에 낙찰 받으면 2,000만 원에 거래하기 쉽지만 5,000에 받은 걸 1억에 팔기 어렵거든요. 그래서 좀 잘 생각을 해야 돼요. 입찰할 때 내가 얼마에 팔겠다까지 알아야 돼요. 솔직히 내가 얼마에 팔고 안 되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
수월해요. 근데 그거는 판례를 보는 게 아니고 경매 정보지를 보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봐야 돼요. 현장 말고는 답이 없어요. 누구한테 팔고 어떻게 걸겠다까지 다 알아야 돼요. 펜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바로바로 좀 체크를 해야죠. 그러면 아까 돈이 없어서 시작하셨다고 하셨잖아요. 네. 얼마로 시작하신 겁니까? 처음에 5천이요. 5천을 다 태우신 거예요? 한 물건을? 아니요. 공동 투자를 해가지고 1,500씩 태우거나 농지 조그만 것도 하고 진짜 소액으로 하시는 3명, 4명. 네. 뭐 몇백만 원씩 네, 내가지고 네. 가장 크게 한 게 얼마까지 하신 거예요? 1억짜리 들어가는 거 있어요. 최대 그냥 1억이요? 네. 4명이서? 네. 이게 많이 큰 걸 못 들어가요. 큰 건 솔직히. 그 큰 금액을 공투로 하려면 솔직히 그 돈으로 아파트 하시 법치권이 할 이유가 그럼 그 없으니까. 4명이서 법인으로 하시는 거예요? 아, 공투법인 만들려고 했는데 안 만들었어요. 그럼 한 사람이 총대 메고 네, 제 명의로 했어요, 전부 다. 뭐 제가 하겠다고 한 건 아니고 우애가 좀 깊어야 되겠네요. 좀 서로 양보가 있어야죠. 좀 많이 이렇게 예. 익스큐즈도 좀 예, 되고 예. 싸우진 않으세요? 안 싸우죠. 의견 대립. 의견 대립이라기보다는 총대 맨 사람들 의견을 많이 존중해줘요.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거의 뭐 그렇게 해라 하죠. 크게 없는 이상. 왜냐하면 제가 정리한 물건이 하나가 제가 물건 선정부터 매도까지 다 했거든요. 그 저 돈만 조달받고 그러니까 뭐 제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하더라고요. 그럼 그 첫 번째 5천으로 넣었던 투자는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? 아, 지금도 그냥 지료 계속 받고 있어요. 아, 네, 지금 이때까지 한 300 정도 받은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지료가 안 들어왔었어요. 이제 그 건물 소유주가 똥배짱으로 나와가지고 전화 몇 번 오다가 안 온다면서 지료를 입금을 안 하더라고요. 그래서 동상경매를 넣었죠. 동상경매를. 뭐 굳이 말할 필요 없잖아요. 행동으로 보이면 되니까. 그 지료가 3개월이 미납이 돼서 한 100만 원이 미납이었어요. 동상경매를 신청하니까 감정이 190 잡히더라고요. 감정이 잡히면 이게 다 우편이 가요. 경매 진행된다고 원피고한테. 그때서 이제 연락이 오는 거죠. 아, 이거 뭐냐? 어? 그러니까 뭐 돈 안 주셔가지고 그냥 넣었다. 알아서 해라. 하니까 아, 그럼 주겠다고. 그래서 지료 밀린 거 다 받았고 소송 비용, 접수 비용, 전 우편 송달 비용까지 다 받았어요. 진짜 1원까지 다 받았어요. 다 받고 다 받아야죠. 협상할 여지는 없나 보네요. 그 집주인은. 아, 사신다고 하셨어요. 사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좀 시간을 달라 하셔가지고 그러셔라. 뭐 수익률도 좋고 이런 걸 보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거에 막 대출이 많이 끼고 이러면 힘들어져요. 왜냐면 내가 조급해지기 때문에 좀 재미가 없죠. 수익률이 대출을 끼면 수익률이 올라가긴 해요. 근데 실질적으로 내 주머니에 떨어진 게 자꾸 하다 보니까 차라리 공투로 조금 넣어서 좋게 이렇게 하는 게 좋죠.